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민선 7기가 어느덧 출범 3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난 3년간의 자취를 돌아보고 남은 1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가 어느덧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정책이나 현안 사업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걸어서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 설세권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그쵸? 있는데 걸어서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확충한 것입니다. 현재 금정구에는 공립 작은 도서관 13곳을 포함해서 총 39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책만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는 주민들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걸 평생 교육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요즘 핫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원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금정구가 전국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금정구의 인구 중에서 약 60%에서 65%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책 만족도가 금정구민 대다수의 정책 만족도랑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관리비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공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지원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다음에 금정구청 조직 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팀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또 회계나 조경, 전기, 그리고 방수, 도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예. 저희들이 전문가단과 함께 현장에 딱 찾아가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예.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공공 부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되게 되었고 그것이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서 우리 금정구의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최저 수준을 두 해나 유지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어떻게 금정구가 그렇게 잘하냐고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막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숫자도 바로 갖고 예 오셨군요.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을 예. 만들게 되었고요. 그 해 같은 해에 개정판까지 내게 됐고 올해는 공동주택 컨설팅 사례집을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정구가 예. 2018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노후된 아파트의 전기 설비의 안전 점검을 해드렸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 올해 4월 달에 전기안전관리법에 그 사실이 의무조항으로 반영이 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금정구의 행정이 적극 선제적인 행정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은 거죠. 예. 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아동 친화 그리고 가족 친화 도시로서 우리 금정구가 진일보한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부산에서는 최초로 재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금정구가 1993년에 마지막으로 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고 2018년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더 확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시작해서 25년 만에 10곳을 저희들이 6곳입니다. 6곳의 공립 예.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육아종합 지원센터도 이제 설계를 다 맞춰서 착공을 앞두고 있고 또 부산시 최초로 학교를 갔다 오면 방과 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부산시 최초로 개소를 하고 지금 3곳이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았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아동친화 도시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정부의 주민생활 혁신 사례로 금정구
금정구의 네네. 작은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현재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운영 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우리 금정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이 금정 북파크라는 도서관이에요. 예. 우리 금정구의 대표적인 기업인 파크랜드와 협업을 해서 만든 작은 도서관인데 아마 부산에서 작은 도서관의 이용률로 치면 월등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예.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도서관들이 많은데요. 도서관에서 온천천을 쭉 내려다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금정 온천천 작은 도서관이 있기도 하고 또 게임으로 특화되어 있는 책마을 보드랑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은행과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산대학 앞의 부산은행의 한 2층 공간에 청년 특화된 작은 도서관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잖아요. 그쵸.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역사 아닌 구서전철역 안에 구서역 작은 도서관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9월 달에 곧 개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시민들이 스포원에 가서 많이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여가를 즐기시러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스포원 내에도 작은 도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자랑해도 될까요? 예. 바로 유도서관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그 대형 마트인 이마트 내에 유도서관이라고 요즘은 이제 자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책 자판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500여 권의 도서를 그 속에 장착해 두고 핸드폰에 본인의 대출증만 이렇게 다운받아 두시면은 바로 이제 쇼핑을 하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가셔가지고도 쉽게 도서를 대출하고 또 반납하실 수 있게 유도서관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금샘도서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금정구에는 윤산터널과 산성터널이 있는데 그 윤산터널의 터널을 만들고 나면은 터널 위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공간을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해서 지하 3층으로는 주차장을 넣고 지상 3층으로는 금샘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네. 그 도서관에는 이제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5만여 권의 도서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앞쪽에는 친구들과 여유롭게 차 한잔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품격 있는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는 갤러리도 있고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강당이 있는 그리고 그 앞쪽에는 금샘 공원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마련된 그런 금샘 도서관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네. 부산 시민 모두의 지식문화 놀이터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월 달 개관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2021년 하반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으로도 선임되기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금정하면은 교육도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교육의 도시 이 금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 방향은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저희 금정구 같은 구에서는 일방행정을 주로 하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각각의 행정의 울타리를 명확하게 금거 놓고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하지만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빠르게 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각자의 영역의 울타리를 허물고 함께 손잡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그 혁신교육지구 지역 협의회에 제가 부회장 부산 대표로 맡게 됐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의 또 다른 이름이 다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행복교육지구로 우리 금정구가 3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부산 대표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교육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과만의 영역 교육이 이루어졌죠. 하지만은 학교가 그 울타리를 허물고 마을과 손을 잡게 되고 선생님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교사로서 함께 아이들 교육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그런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이제는 아이들이 창의력 있게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력이 뛰어난 아이를 교육해서 드디어 창의력이 아예 뛰어난 미래형 아이 교육에 저희들이 마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금정 다행복교육지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거처럼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어서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계시군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기르려고 하면은 마을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정구도 함께 아이들 교육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부산 지자체 가운데 또 최초로 신중년 학습관을 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신중년의 더체험 학습관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더체험 학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중년 더체험 학습관이 있는 곳은 금정의 세대공감센터라는 곳에 있는데요. 금정 세대공감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금정구에는 과거에 17개의 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16개가 됐죠. 그러면서 장전 2동과 장전 3동이 동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전 3동의 주민센터가 유휴 공간으로 남게 되자 이 공간을 금정 세대공감센터라고 해서 1층에는 아이들 꿈자람 작은 도서관이라는 아이특화 도서관을 만들고 2, 3층에는 신중년 5060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4, 5층은 건강관리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은 약간의 불편을 인내하려고 하거나 혹은 불편함을 감수해서 새로운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동통합하는데 매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전 3동 2동과 장전 3동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통합에 동참을 해주신 덕분에 이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공간을 부산 도시공사 혹은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정 세대공감센터가 탄생하게 되고 그 속에 더체험 학습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매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5060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부산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부산에서는 최초로 5060 세대를 위한 더체험 학습관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실은 5060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던 희생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봉양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양육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 세대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5060 세대가 다시 있을까,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라고 불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 제2막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060 세대에게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인생 전환을 준비하고 또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더체험 학습관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담을 하거나 디지털 특화를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또 상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기별로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16개 동을 돌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또 현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들은 생활 밀착형 그리고 생활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한순간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기도 해서 그 틈을 타서 16개 동을 돌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얼굴을 뵌 주민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코로나19 덕분에 힘들제, 수고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금정구 백신 접종센터
멘트가 너무 잘 되고 있더라. 수고한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울컥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140여 건의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번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수렴했던 이 140여 건의 의견들은 촘촘히 꼼꼼히 반영을 해서 꼭 금정 구정에 반영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구정을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금정구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특히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네.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다는 점이 더 의미가 네. 있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금정구만의 특성이 담긴 주요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네.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에서 1등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일자리 목표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시 목표를 금정구가 114%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중년, 여성, 청년, 노인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또 창출해서 제공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서 대처를 한 것이 크게 평가를 받기도 했고 네. 또 저희들 특화된 것이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하는 것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정구가 특화되어 있는 것이 금정 지역에만 딱 맞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수습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규직으로 지금 취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례를 행정안전부 공모전에다가 자기 사례를 이제 유튜브로 제출하는 만들어서 거죠. 제출을 했죠.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금정구는 금사공단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사공단에 있는 글로컬 마케터 양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금사공단에 있는 기업이 해외 진출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막막한 경우가 그렇죠. 많죠. 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여성 특화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시재생 이런 분야에는 취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웰하우징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예.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전문 자격증까지 치들어가게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웰하우징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3대 1에 달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금정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대의 고용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몸도 마음도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민선 7기 4년차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난 3년간 경제나 안전, 복지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서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예. 그 덕분에 6월 말 현재 평가를 해보니 공약 이행률이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에 공약을 최대한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금정구의 주요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중장기 금정 미래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용들을 새롭게 충실하게 다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들로 보면은 청년 세대를 유치하고 또 중장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또 노후 지역을 재개발하고 비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춘 일자리를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개발해서 친환경 도시로 금정이 도약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금사공업 지역에 혁신 빌리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 노포동의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 일대를 변화를 도모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지점이기자 금정구가 시작하고 부산이 시작하는 지점인 만남의 광장 일대를 문화제조창 혁신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온천천을 완벽하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정구를 일자리로 활력 있는 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여유가 있는, 배움이 있는 그런 도시로, 그래서 너와 나가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정조하고 싶은 멋진 금정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으로 남은 1년도 금정구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에도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텐데요.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지역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